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이 속속 입국하면서 지역 대학들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긴급 현황 점검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신천지 원주교회도 모든 예배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대구교회와 인적 교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입국자들의 코로나 증상 자가 진단 앱 제출률이 88%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역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매일 900명에게 일일이 전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과 원주시 의원들이 이광재 전 도지사의 원주 갑 총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선거구 예비 후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인 유학생이 속속 입국하고 있는 지역 대학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2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 내 기숙사나 원룸 등 자신이 임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각자 자기 진단 앱으로 하루 2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학 측은 이를 모니터링해 교육부에 매일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기숙사는 1인 1실 배정이 원칙이지만 방이 부족한 경우 2인 1실이 불가피한 데다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로 시설 격리를 강제할 수도 없어 자가격리 학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안내를 하고 설득하고 권고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가격리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일부 대학은 지자체에 연수원 같은 격리시설 지원을 요청했지만 의심 환자도 아닌 유학생을 대거 수용했다가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워 자치단체도 수용시설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시설을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혹시라도 확진자가 많이 생길 경우에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에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그대로 그냥 가는 걸로. 개강은 2주 연기됐지만 대학 측은 오히려 중국 유학생들에게 빨리 입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개강 전에 등교 중지 14일을 거쳐야 만일에 있을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도내 대학의 중국 유학생 규모는 1,300여 명. 강원도는 중국 유학생이 많은 도내 5개 대학을 긴급 방문해 대응 태세를 협의하고 도내 시군, 대학과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방역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중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스마트폰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매일 건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률이 88% 수준에 그치다 보니 나머지를 확인하는 것이 숙제인데요. 방역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수백 통의 전화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사람이 저마다 명단에 적힌 번호로 바쁘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 너머에 관리 대상 외국인에게 능숙한 중국어로 말을 건네고 몸 상태를 묻습니다. 这里是韩国疾病中心本部. 我们还得确认一下.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원주시 가족센터와 손잡고 모집한 원어민 전화 안내원들인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해 전국으로 흩어진 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오한,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보고합니다. 한국 입국자들에서 앱 설치하는 거랑 건강 상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떤 몸이 불편한 거 있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대답해 주세요. 중국 등에서 입국하게 되면 스마트폰 자가진단 앱을 받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건강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입국 뒤 나흘 이상 앱을 통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심평원에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자가진단 앱의 응답률은 약 88%. 이 때문에 매일 700에서 900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중수본에 보고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추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상담해야 될 인력이 늘어난다면 20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협의해서.
심평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외국인 입국자 대상 전화 안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가운데 신천지 원주교회가 모든 예배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원주교회 측은 많으면 한꺼번에 1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예배는 물론 소모임까지 모두 금지했고 이를 위해 원주에 있는 교회 3곳을 사실상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측은 대구교회와의 인적인 교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화훼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 판매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제곱미터가 넘는 유리온실에서 장미 등 여러 꽃을 생산하는 강릉의 한 화훼 영농조합. 하루 출하 물량만 해도 5,000송이에 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나 모임은 물론 졸업식과 입학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2월 대목이 무색할 정도로 꽃 판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 화훼 공판장에서 경매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 폐기 처분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화훼 농가들은 난방비와 인건비 등 생산 원가도 못 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로서는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그 작업하는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꽃가게들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손님이 줄고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매출의 꽃 소요량은 한 절반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일단 소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꽃 소비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민주당 강원도 의원과 원주시 의원들이 연명으로 이광재 전 도지사의 원주갑 선거구 총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32명과 원주시 의원 12명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이광재 전 지사가 원주갑에 출마해 강원도 총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요직과 재선 국회의원, 도지사를 두루 경험한 이 전 지사가 최문순 지사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강원도 내 시군 의장 15명도 원주갑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광재 전 지사의 강원적 총선 출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원주갑 선거구의 권성중 예비후보는 유감스럽다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장승호 예비후보가 탈당하면서 원경환 예비후보가 민주당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장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오늘 다시 태백 영평정 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원 후보가 민주당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장 후보는 공천 경쟁 상대였던 원 후보의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단 공천심사위원회의 불신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장에 철저한 방역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대규모 행사 주최 기관으로부터 발열 체크와 방역 물품 비치 등의 방역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고 행사 규모와 참가자 등을 고려해 방역과 소독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일 전국 무용제 준비로 전국에서 150여 명이 모이는 호텔 인터뷰고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방역 소독을 지원하고 다음 주 오크밸리에서 실시되는 산림청 워크숍에도 소독과 방역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전국 군 단위에서는 3번째로 또 도내에선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아동 백인 원탁 토론과 아동 권리 교육 등의 아동 친화도시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심사를 거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최종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5월 어린이날 행사와 함께 인증 선포식을 열 예정이며 오는 2024년까지 4개년 추진 계획과 유니세프 권고 사항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던 중고 가전제품 등 9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주인인 신모 씨가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7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영월군이 불법 숙박업소를 현장 점검합니다. 영월군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담당 공무원 2명과 소방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무허가나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소를 현장 점검합니다. 읍면에서 신고된 1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1차 계도를 거쳐 사법 처리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영월에는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 5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화재 예방 개선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2년 전부터 화재에 취약한 외부 벽면 마감재 교체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80%를 지원해 주는데 필로티 구조 천장 마감재 교체 지원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필로티 건축물은 개방된 1층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원주적 필로티 구조 노인 요양시설 사업주 등은 예산 문제로 마감재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하는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월군이 긴급 헌혈의 날을 운영합니다.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7시간 동안 영월군청과 영월경찰서에 각각 헌혈 버스를 배치해 공무원과 주민들의 헌혈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등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이 빠르게 줄면서 평소 하루 헌혈 보유량의 20%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